안녕하세요. 전 결혼 10년 차 딩크 부부입니다. 전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약 영업사원이었던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검체를 수거하러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그런 신랑과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모질다면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바로 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체격이 좋은 편이라 운동을 했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좋은 절 알아보고 운동 중에서도 역도를 시킨 만큼 전 태어났을 때도 우량아, 그리고 반에서도 덩치가 큰 아이였습니다. 절 운동시키기 위해서 본업 이외에 자동차 배선 조립 같은 부업도 하시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다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제 꿈이던 역도 선수의 꿈은 다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그렇게 역도 유망주에서 그저 학교에서도 덩치가 큰 여자아이가 되었습니다. 역도 선수라는 꿈을 포기하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도 다행스럽게 중간 정도는 할 수 있었고 운 좋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역도 선수의 꿈을 접고 나서는 살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개인 PT를 받으며 식단 조절도 해봤고 단식원도 들어가 봤고 다이어트 약까지 먹어봤는데도 살을 빼는 건 쉽지 않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과체중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희 신랑도 당연히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결혼한 거라 절 뚱뚱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긍정적이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댁이 엄청 마른 편이에요. 시아버님도 키가 180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75kg 정도 나가시고 시어머니 도련님 전부 다 비슷한 마른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너 밥은 먹고 온 거지? 그 배가 설마 그냥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요즘 우리 아들 밥도 다 뺏어 먹는 거 아니지? 어쩜 그렇게 넌 점점 신수가 훤해지는 것 같니? 저번에 보니까 사돈네도 다 보통 체격이던데 너만 혼자 왜 그러니? 집에 샐러리 사뒀으니 가져가서 먹어. 다이어트에 도움 된다더라. 이런 말을 하시는데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땐 시댁이랑 거리가 있어서 1년에 몇 번 안 보던 때라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넘기며 지냈는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결혼하고 거의 10년 만에 시댁이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를 저희 부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온 그날부터 제가 더는 참지 못할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대부분 7시가 좀 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꼭 저희 동네를 산책하고 계시는 시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몰래 피해서 가려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뒤에서 저를 부르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저희 집 입구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면 밥을 먹었는지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들어가고 8시에 퇴근하는 신랑이 올 때까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얘, 오늘 저녁은 뭐 먹니? 저흰 그냥 집에 있는 밑반찬에 햄이라도 구워서 먹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먹고 갈 거니까 장이라도 좀 봐서 오렴. 아, 그리고 햄 같은 건 나트륨이 많아서 살찌는데 그런 거 먹지 말고. 아, 그럼 오는 길에 신랑한테 사서 오라 할게요. 일하고 오는 애가 장 봐서 오면 얼마나 더 늦게 오겠니? 그냥 산책 삼아 혼자 다녀오렴. 정말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와서 밥을 달라고 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처음엔 고기도 미리 준비해두고
밑반찬도 신경을 써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저희 엄마에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젊었을 적에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랑 제 동생을 키워주셨는데 지금도 주변 지인분들께 돈을 받고 밑반찬을 팔 정도로 음식 솜씨가 있으신 분이에요. 마침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반찬을 해서 택배를 보내거나 직접 갖다줘 주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먹는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오이소박이나 달래무침처럼 제철 음식을 이용한 밑반찬들을 자주 준비해 주셨고 고기도 양념에 재워서 매번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또 그런 저희 부모님이 반찬을 먹으면서 제가 음식 하나는 잘한다고 하며 좋아하셨고요. 그러면서도 저희 엄마가 한 음식인 걸 모르고 이렇게 자연식으로 챙겨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이게 다 자기들이 와서 감시를 하니까 건강해지는 거라며 콧대 높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음식을 하면서 손목을 다친 엄마를 보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필 그날은 저희 엄마가 오리 주물럭을 해주셨는데 시아버님이 오리는 기름이 많다고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더는 저희 어머니한테 불효 못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밥 들어 오시지 마세요. 뭐야, 불효라니. 어차피 먹을 밥 한 그릇 더 뜨는 게 그리 힘드니? 저희가 먹는 반찬에 밥 한 그릇 떠서 드리면 가만히 안 있으시잖아요. 햄은 나트륨이 많다고 하고 배달 음식은 돈 들고 조미료 들었다고 하고 결국 저더러 하라는 말인데 전 음식 잘하지도 못하고요. 일하고 피곤해서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이거 뭐니? 다 산 거야? 저희 엄마가 시댁에서 욕먹지 말라고 해주신 건데 이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 욕먹는 게 싫어서 본인 몸 망가져가며 음식을 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그걸 먹나요? 오늘이 이 집에서 드시는 마지막 저녁이에요. 혹시 집밥 해먹기 힘드시다고 굳이 또 오시겠다면 집으로 반찬 배달시켜드릴게요. 그러니 오시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 엄마가 제가 근무하는 정형외과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며 진료실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보니까 시아버님도 어깨가 결린다고 병원에 오셨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단번에 저희 엄마를 알아보시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시댁 식구들과 저희 친정 식구들이 친하게 지내거나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서로 마음이 상하거나 말실수를 할까봐 걱정스러운데 다행히도 두 분은 말이 잘 통하셨는지 병원 진료가 끝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저희 엄마랑 조금은 친해지셨는지 시어머님이 저에게 살이나 기타 집안 문제로 언성을 높이실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시댁이 가깝다 보니까 주말이면 종종 가서 밥도 먹고 하는데 그날은 제사가 있어서 신랑과 함께 갔어요. 한참을 신랑의 와이셔츠를 보던 시어머님은 저에게 시비조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가 분명히 다른 건 몰라도 정준이 옷은 꼭 세탁소에서 맡기라 하지 않았니? 이거 돈 몇 푼 한다고 집에서 빨아서 애 옷을 다 상하게 해. 아우, 당신 좀 그만해. 언제까지 결혼한 자식 새끼 싸고 돌 거야. 어머, 여보는 무슨 내가 시집살이라도 시킨 것처럼 왜 그래? 애 얼굴이 반쪽이 되었건만 며느리를 들였으면 딸처럼 대해주진 못할 망정. 이런 주름진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 흉본다니까. 흉을 보든 말든 애들 사는 거에 그만 좀 관여해. 그때부터 전 시아버님의 팬이 되었고 시아버님은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아버님을 믿고 제가 시어머님에게도 큰 소리도 조금씩 칠 수 있게 되었고요. 내가 어제 모임을 다녀왔는데 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옷도 나눠서 입는다더라. 너도 내 옷 한번 입어보련. 어머님 옷이 저한테 맞을 리가 없잖아요. 에이, 그래도 한번 입어보기나 해. 당연히 안 맞아요. 그러니? 그럼 겉옷이라도 입어봐. 곧 찬바람 불어. 시아버님과 시누이 그리고 신랑까지 있는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쩔 도리 없이 머뭇거리고 있자 시아버님은 헐크처럼 몸을 부풀리는 제스처를 취했고 전 그 옷을 억지로 우겨 입고는 몸을 팍 수그려서 패딩을 찢어버렸습니다. 패딩이 찢기면서 그 안에 있는 오리털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그걸 보고 있던 신랑과 시누이는 크게 웃기 시작하고 시어머님은 본인이 억지로 입으라고 시킨 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저한테 살과 관련해서 망신을 주려는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본인 가족들과 다른 저를 똑같은 모습으로 바꾸고 싶었던 시어머님이 모진 장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어머님은 그리고 나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매 관리도 잘하고 말랐기도 하고 주변의 친구분들이 며느리랑 옷도 맞춰 입고 놀러도 다니고 하니 그 모습이 부러웠는데 제가 보기보다 자존감이 높은 타입이라서 살로 뭐라 해도 제가 경갑심이 없고 살 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충격 요법으로 자극을 주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딩크 부부인 걸 제가 살이 쪄서 임신이 안 된다고 생각도 했기 때문에 더 살에 대한 집착을 했다면서 저한테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 더는 안 놀릴 테니 지금처럼 씩씩하게만 지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패딩을 찢어버렸을 때 다들 즐겁게 웃고 있고 그런 모습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일부러 저희 집에 와서 반찬이며 밥을 준비하게 하고 집에 와도 이불 빨래 같은 일을 함께한 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제가 몸을 움직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했고 그게 돕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그저 괴롭힘이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쑥스럽다는 듯이 웃으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시어머님께 잘한 것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과를 기쁜 마음으로 받고 친모녀처럼은 아니지만 제법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차라리 한번 나를 잡고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더욱 가까워지고 그런 시어머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올해 초 시아버님이 정년 퇴직을 하셨고 시어머님은 그런 시아버님과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며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님은 혼자 일을 하시던 책임감 때문인지 쉽사리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셨고 결국엔 퇴직 후 공공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다가 아파트의 청소 용역 일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퇴직을 하기 전엔 대학교 교직에 몸을 담고 있으셨는데 청소라는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기도 했지만 그래도 놀고 있을 수는 없다고 일을 하시는 시어머님이 정말 가장의 무기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시아버님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시아버님은 청소일을 한다는 걸 저희가 보게 될까봐 어디서 근무하시는지는 말해주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전 엄마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니네 시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지?